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임강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5G B2B 솔루션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통칭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떤 걸까 약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통신사 분들하고 저희 같이 이제 상품화할 수 있는 이제 시스코 솔루션인데 특히 이제 5G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말씀드릴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왜 이런 그 솔루션이 나왔는지 관련해 가지고 시장 동향을 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좀 메인으로 말씀드릴 게 5G 쪽하고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쓰고 있는 그 와이파이 6 간에 서로 관리할 수 있는 단말에 대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유니파이 도메인 센터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그거에 대한 데모도 좀 약간 보여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 하에 요즘에 얘기 나오는 이제 SD-WAN, 5G와 연계된 SD-WAN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UC 어제 이제 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제 모바일 센트릭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5G 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약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인프라 쪽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패브릭 관련된 세그먼트 라우팅이라든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차세대 ACI 관련해 가지고 차세대 DC로 ACI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인프라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여러 가지 5G 서비스들 뭐 아시겠지만 커넥티드 카라든가 ARVR 여러 개가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시스코가 제공하는 B2B 관련된 솔루션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동향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꼭 5G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B2B의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 생각하는 요즘 트렌드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데이터 센터 그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주로 사용하시던 것을 이제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아까 이전 세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이나 애저라든가 아니면 통신사 클라우드 각 통신사 분들이 갖고 계신 클라우드 접속하는 이런 비중이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40% 정도였다면 60%까지도 이런 클라우드 사용이 이제 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모바일 환경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72% 미국에는 올해 72%가 다 이 모바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티칼별로 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단순히 와이파이 6 이런 와이파이 6로도 쓰지만 같은 단말로 5G로도 이제 사내망에 접속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또 있지만 기업 내 인프라도 있지만 통신사의 5G 연결에서도 사내망 접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를 이제 원한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킹, 이거 꼭 시스코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 업계에서 IBN에 대한 것들이 이 5G나 아니면 기업 내나 다 공통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신사업자 전 세계 통신사업자분 또 국내 통신사업자분들과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UDC라고 오늘 말씀드릴 유니파이드 도메인 센터. 그래서 와이파이 단말 기준으로 했을 때 와이파이와 이제 5G와 공통으로 동일하게 이제 폴리시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 다 통신사업자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 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결과적으로 마치 포탈을 내주듯이 API 연동을 통해 가지고 기업 분들이 직접 이 자기 단말에 대한 5G 그 액세스 권한 같은 것들을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UDC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5G를 통해 들어온 트래픽에 대해서 이제 WAN이 역시 5G나 LTE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 뭐 MPLS 여러 회선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가장 최적의 그 패스로 연결해 주는 이제 SD-WAN 요것들을 이제 5G와 연계해 가지고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 UC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5G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모바일 시큐리티라든가 뭐 IoT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를 이제 통신사업자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UDC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니파이 도메인 센터라고 부르고요. 그거는 실제 기업 내 다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기업 내 그 환경 자체가 유선보다는 다 선 없는 사무실, 또 VDI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단말의 컴퓨팅 파워는 낮추면서 이제 다 모든 것들을 이제 하는 업무하는 이제 이런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형태로 바뀐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가 업무 효율성 증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5G도 기업 내에서 많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요. 이제 추가로 와이파이 6 같은 경우는 그 기업 내 빌딩 내는 아직까지 이제 5G 부분이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내 인프라인 와이파이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와이파이 6를 통해서 이제 와이파이 6가 성능이 이제 단말별로 거의 스펙상으로 10기가 정도까지 나오는 그 성능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무선 와이파이 치고는 굉장히 이제 성능이 높죠. 그래서 거의 이제 5G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이제 활용하실 그런 예정이고요. 간단히 와이파이 6 좀 한 장 정도만 요약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컴 방식이 1024 컴의 모듈레이션, 그다음 멀티 유저 마이모 이런 걸로 속도를 정확하게 9.6GBps, 거의 10기가급의 이제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고, 거기에 이제 BSS 칼라링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 2.4기가 5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간섭이 막 많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와이파이는 그런 부분에서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BSS 칼라링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써가지고 간섭 환경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부분, 혹은 이제 IoT 뭐 최적화라든가 OFDMA라고 해서 5G의 모듈레이션 방식을 그대로 와이파이 6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레이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상이 됐고, 또 하나가 저희가 와이파이 키면 단말에 그 배터리 빨리 이제 단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5G 단말을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표준 타겟 웨이 타임 TWT라고 하는 이런 표준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와이파이 접속이 안 될 때는 배터리 소모가 이제 낮아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의 와이파이 6도 이제 5G급으로 말씀드리는 걸 보면 대부분이 이게 지금 5G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와이파이 6에서도 많이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 6나 5G 전체를 다 이제 기업 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저희가 기업에서 뭐 어떤 단말에 대해서 이 단말이 5G 붙을 때 뭐 IP 뭐 예를 들어 데스티네이션 어디까지만 접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 QS를 뭐 10메가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일일이 통신사한테 물어봐서 기업 담당자들이 할 거냐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UDC 툴을 쓰게 되면은 기업 담당자가 직접 이 단말에 대해서는 10메가라고 딱 주시게 되면 이게 실제 와이파이 쪽은 당연히 되는 거고, 5G 접속했을 때 통신 사업자에 있는 서비스 자원까지도 서비스 코어까지도 10메가로 제어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QS와 시큐리티 관련된 것들, 혹은 로케이션, 예를 들면 뭐 통신사 A라는 통신사에 해당 단말이 이게 이 단말이 이제 특정 기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 부산에 내려갔다. 그럼 부산에 이 단말이 내려가 있네. 혹은 이제 뭐 저기 뭐야 굴삭기 같은 거에 5G 칩을 달았다 그러면 그 굴삭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업 담당자 직접 자기 모니터에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 정책을 이동통신 서비스 쪽에 정책을 한다, 정책을 확장한다로 보시면 되고, 시큐리티, QS, 로케이션 이런 것들 다 자산을 감시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기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제 엔터프라이즈 내에는 DNA 센터 계속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EN 세션 같은 데 보면 DNA 센터를 통해 가지고 SDN 컨트롤러, 기업용 SDN 컨트롤러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 부분을 SP에 있는 EPC와 그러니까 코어, 패킷 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PCF와 연결을 해가지고 API를 서로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컨피그레이션을 서로 주고받고 상태 정보를 주고받고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UI에 이제 표출하고 실제 어떤 커맨드를 줬을 때 이게 양쪽에 적용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요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저희 사실 제품 중에 모빌리티 매니저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그 통신사 쪽에 국사에 놓고 요런 서비스를 이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말에서는 단말은 맥이지만 제 이제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맥이라는 쪽은 이제 와이파이로 붙는 거고 5G 쪽은 임시라고 붙겠죠. 요 두 가지 그 아이덴티파이어가 서로 싱크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말은 한 사용자는 양쪽 그 단말을 양쪽 그 망을 다 동일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폴리시나 QS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컨디션 굉장히 다양하게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케이션이 어떤 사용자 뭐 홈 사용자 로밍돼 있는 사용자인지 또 어플리케이션 어떤 걸 쓰고 있는지 타임은 언제부터 뭐 9시부터 6시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컨디션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액션 뭐 드랍을 시킬 건지 아니면 QS를 뭐 낮에는 업무용 트래픽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단말에 대해서 뭐 100메가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제 컴퓨팅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리다이렉션이라든가 아니 단순히 뭐 스로틀 줄이는 거라든가 노티피케이션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슈어런스 할 수 있게끔 리포트 형태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설명이 좀 하니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시스코 유니파이드 동물 UDC라고 하는 전체 그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뭐 기지국이나 랜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위에 보시면 오퍼레이터 어드민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고 커스터머 어드민 포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는 순간 그 통신 사업자가 폴리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해가지고 UDC라는 건데 간단히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면 로그인 하시면은 실제 이분들이 디자인 프로비전 해서 리포트 할 수 있는 이런 화면들 제공할 수 있어서 디자인은 템플릿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책을 템플릿하고 어떤 API를 가지고 주고받을 건지 모든 API를 다 엔터프라이즈 주실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해 가지고 이제 주신다는 얘기고요. 각각 유즈 케이스별로 예를 들면 매뉴팩처링 그 저기 예를 들면 오토메이션, 매뉴팩처 오토메이션이라든가 파이낸싱이라든가 등등 버티컬별로 다른 API들이 이제 주고받아야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즈 케이스별로 이제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서 각각 보시면 디자인별로 해가지고 각각 오퍼레이터의 권한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API 키라고 하는데 여기에 각각의 유즈 케이스별로 어떤 API를 내가 넣고 뺄 건가 이런 것들을 서비스 프로바이더 통신사의 운영자분들이 이거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걸 오픈할 건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 빌링 시스템에 대한 해당하는 API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런 것들을 어떤 유즈 케이스별로 할 건지 같은 것들을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PLMN 통신사 어디에 적용할 건지, 어플리케이션 어디에 갈 건지, 폴리시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데피니션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프로비전에 멀티 테넌트입니다. 멀티 테넌트. 그래서 특정한 레몬비어 지금 공장인데 레몬비어라고 하는 맥주 공장에다가는 이런 식의 기업에다가 엔터프라이즈에 주는 거죠. 레몬비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엔드포인트 100개 그 해당하는 기업에 100개 정도의 단말이 있다. 그 단말을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리전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어느 리전의 지역에 요 서비스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통신 사업자가 이런 것들 다 설정해가지고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실제 기업 담당자는 이 커스터머 어드민 포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실제 자기가 들어가 보면 자기가 할당을 해줬으니까 그 할당한 내용만 이제 보게 되겠죠, 그죠?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도 똑같은 화면이 있는데 어슈어런스가 추가돼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기의 룰들을 줄 수 있는 보시는 것처럼 폴리시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폴리시들을 내가 어떤 임시 어떤 매거들의 단말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줄 건가 아까 할당된 폴리시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7 룰 위에 보시면 L7 룰, L4 룰을 통해 가지고 실제 L7은 특정한 URL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면 이거를 URL 리다이렉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L4 룰은 뭐냐면 실제 IP 어드레스 소스 데스티네이션을 뭐 드랍하고 예를 들면 요거는 지금 내용이 CCTV예요. CCTV 카메라들이 지금 다 단말이거든요. 그럼 그 단말은 실제 자기가 접속할 서버만 가야지 엉뚱한 데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기업에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기업에서 지정하지만 룰은 어디서 먹는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통신 사업자에 있는 코어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엔터프라이즈 그 관리자가 굉장히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L4에 대해서 시큐어 인아웃을 해가지고 되게 익숙하신 거죠. 퍼밋 any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 접속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게끔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 중에 이 DNA 센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사실 그 DNA의 항목을 둬가지고 5G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DNA 화면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보셨던 커스터머 포탈에 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L4를 L7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들이 이제 로드맵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통신 사업자분들과 같이 만들어야 되는 사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해외도 이제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통신 사업자분들과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중간 중간에 또 좀 구체화되면 다시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UDC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 그 세션을 드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 UDC 외에 DNA 센터, 그다음에 SD-WAN, 그다음에 ACI까지 방금 전에 보셨던 ACI까지 저희가 하나의 API 형태로 요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표출해 주는 거. 동시에 이제 예를 들면 ACI에서 저 SDA나 저희 5G에서 어떤 룰을 주면은 그게 ACI 데이터 센터에도 적용되고 SD-WAN에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보게 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모바일 SD-WAN이거든요. 모바일 SD-WAN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납품했던 4G LTE 이제 단말이 있는데 그 뒤에 사실 단말이 뭐가 붙을 뭐 와이파이니까 굉장히 많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와이파이 단말 중에 트래픽을 많이 유발시키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리셋해 줄 수 없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5G가 된다고 하면 이건 기가급이거든요. 그럼 기가급으로 트래픽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사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프라이빗 LTE처럼 프라이빗 5G라든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할 때는 실제 그 트래픽에 대한 어널러틱 하단에서 오는 트래픽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어널러틱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전에 보였지만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업무별로 예를 들면 커넥티드 카드는 그건 빨리 줘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뭐 좀 늦게 가도 되고 인터넷은 또 단말 자체가 대부분 인터넷일 거니까 인터넷을 좀 느리게 가도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별로 나눠서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고 이 SD-WAN, 모바일 SD-WAN이 그런 면에서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LTE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LTE 기반으로는 사실은 박스가 내려갔잖아요. 고객사나 뭐 어디 박스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해 주신 다 가상화예요. 그래가지고 고객단에 서버 하나에다 엑스파일 서버에 UPF라는 코어 자원을 올리고 같이 이제 이런 걸 서비스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UPF라고 라는 것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UPF 옆에 보시면 세 개의 이렇게 짝대기가 있는데 그 세 개 자체가 의미하는 게 각각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별로 어떤 거는 로우 밴드위스, 어떤 건 하이 밴드위스 이런 식으로 업무와 이런 걸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보면 빕텔라라고 하는 그 SD-WAN 솔루션, 시스코의 빕텔라 솔루션이 그것들 보고 있다가 업무별로 보고 있다. 이거는 요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구글에 붙어야겠네. 그러면 바로 구글로 직접 해서 SD-WAN을 뚫어줍니다. 혹은 요거는 프라이빗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프라이빗 쪽으로 뚫어줍니다. 이거를 SD-WAN 하는 거고 SD-WAN은 상향 인터페이스가 5G든 LTE든 유선이든 뭐 MPLS든 인터넷 상관없이 하나의 패브릭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 품질을 유지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통신사분들이 하실 때 그야말로 그냥 원터치로 제로 터치로 그냥 클릭으로 해서 뭐 내려가 가지고 막 고급 기술자가 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히 클릭으로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다. 또 최적의 회선으로 갑자기 오늘 그냥 쓰셨는데 인터넷이 느려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 해당 트래픽을 MPLS 넘기고 지터나 이런 거 체크했다가 이런 것들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또 SP나 퍼블릭 클라우드 통신사 클라우드로 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패스를 지원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보안 위험에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딱 보시면은 이 단말 중에 어떤 단말이 어떤 어플리케이션 쓰고 있네, 과도한 트래픽이 하고 있네 하고 요것들을 엣지단에서 끊으실 수도 있어요. 끊거나 아니면 이제 우회시켜 가지고 분석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SD-WAN과 이제 이런 모바일 자원과 연결해서 서비스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의 효과는 요거는 사실 요즘 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니까 오피스 365라는 그런 어플을 썼을 때 이거 어떤 특정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특정 고객사 같은 경우에 대략 뭐 익스체인지 딱 뜨다가 멈추는 현상들이 잦았는데 레이턴시가 굉장히 300에서 90까지 이제 줄었다, 이런 것들. 어차피 SD-WAN에서 이제 적용된 그 결과들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센터 쪽에 UDC, 오른쪽에 보면 UDC가 있고 고객단에 이 보시면은 SD-WAN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SD-WAN 쪽에서는 각각의 트래픽을 오프로드 시키고 가장 최적의 길로 보내는 거를 이제 SD-WAN이 할 수 있고요. MEC라든가 중간 엣지에서는 사실 그런 로우 레이턴시를 제공하면서 센터의 UDC에서 각각의 API들을 통해 가지고 방금 드렸었던 엔드 투 엔드 QS를 기업 쪽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모델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 쪽에서 오셨으면 이런 것들이 기업 쪽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모바일 SD에는 지금 계속 사실 5G 자체가 저희가 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준비 단계고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SD-WAN 자체 어떻게 모바일에 적용하는 건 금방이니까 SD-WAN 자체는 버라이존이라든가 유수의 지금 통신사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분들한테 특히 클라우드 접속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고, 요 버라이존 특별하게 유니버설 CP라고 하는 X86의 범용 X86의 이제 VNF 형태로 이런 것들을 얹어가지고 SD-WAN에 가상화 자원을 올려가지고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5G만 얹으시면 바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점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모바일 SD-WAN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모바일 비디오 유시인데요.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앞에 지금 제가 모바일 SD-WAN 말씀드렸잖아요. SD-WAN은 빕텔라라는 솔루션이고, 요 모바일 UC는 저희가 브로드웍스라는 브로드 소프트 제품의 브로드웍스라는 이제 솔루션이에요. 근데 요걸 저희가 다 인수했어요. 예전에 시스코가 사실은 약간은 1등 기업을 인수를 안 하고 원래 좀 하서 개발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카탈리스트부터. 근데 사실은 요즘 트렌드가 그런지 다 브로드 소프트나 이 빕텔라는 업계에서 1위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브로드 소프트는 IP 센트릭스 굉장히 유명한 넘버원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런 모바일 쪽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앞에 말씀드렸던 공유 오피스나 이런 환경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전화, 기업 간 전화, 기업 내 전화라든가 아니면 이걸 갖고 미팅을 한다든가 협업으로 여러 사람 붙어가지고 막 이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앱으로 브로소프트 앱으로 그냥 다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심플해졌고, 그 외에 뭐 쉽게 생각하시면 기업에서 쓴다고 생각하면은 싱글 넘버 리치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내 PC에 있는 PC 전화, 데스크탑 전화, 내 핸드폰 전화 이게 한꺼번에 울립니다. 이런 거 기업에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을 놓치지 말자 이런 뜻의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좀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 제 그 단말이 있으면 기업에 붙으면은 제가 번호가 두 개예요. 하나는 010AA인데 010 둘둘둘둘 뭐 111 이 두 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프라이빗 IP로 딱 하게 되면 내가 퍼스널로 이제 통화 그 전화로 하는 거고, 제가 만약 오피스 전화로 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제 공식적인 전화번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통신 사업자에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PBX에서 이 브로드소프트 제품에서 그것들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죠. 그거 제가 뒤에 영상 잠깐 제가 1분짜리 넣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한마디로 전화 같은 거는 이 브로드웍스의 콜링이라는 거.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미팅이나 팀스 이것은 협업 툴은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같이 번들링 해가지고 다 제공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단말들은 지금 앱이지만은 핸드폰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비디오 단말까지.
회의하실 수 있는 영상 단말까지 HD 단말까지 풀 HD까지 다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미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가 로컬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사실 이런 거 앱들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요게 글로벌에 이 단말들이 워낙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갤럭시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단말들이 있고 요 단말에 대한 버전들을 다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는 이런 것들 저희가 좀 그거에 대해서 특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용하시면 굉장히 서비스 질을 좀 높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용자 검색, 기업 주소록, 팀 협업, 파일 공유 이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시스코 내에서 원클릭 영상 회의 등등 이런 것들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통신사에서 그 텔스라 그 유튜브에 올린 거니까 이거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시스코의 그 협업 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걸 하고 계세요. 그대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전화로 하지만 반대편에는 이렇게 다 이제 얼굴 보고 이제 하시는 거죠. 비디오 회의로 하고 하는 것도 있고 디바이스 트랜스퍼라 가지고 대표자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건 이제 리버레이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단말을 쓰고 이분이 전화 안 받잖아요. 언노운 넘버라고. 왜냐 번호가 이게 지금 모르는 거니까. 이럴 때 이 사람이 내 폰을 콜러 아이디를 바꿔가지고 회사 전화로 다시 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말이 IP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쓸 때는 뭐 번호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 간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멀티 디바이스 링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말 여러 개가 해서 먼저 받는 게 이제 먼저 받은 걸 받으실 수 있다든가. 이거는 이제 대표 전화 한 번에 딱 잡아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넘겨주고 자기는 다른 전화 받고 이런 것들이 단순 데스크탑 기능이 아니라 앱으로 다 이게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이스메일은 저희는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메일은 좀 그렇지만은 앞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업무들 기업 업무에서 필요하신 이런 협업 업무들을 다 이런 브로드 소프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요거는 특정 통신사분들하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 패키지라고 해서 말씀하신 이런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콜링이라든가 팀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은 저희 그 소프트웨어에서 하고 기반으로 뭐 모바일 VDI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제 통신사분들이 갖고 있는 AR, VR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패키지해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API라든가 SDK 이런 걸 다 제공하기 때문에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하고 자유롭게 이걸 이제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5G 내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가 좀 되는 대로 또 계속 또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급하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이 장표는 보시면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가 사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즈 케이스 중에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UDC, 모바일 비디오, 그다음 SDI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있고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들을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하시다거나 혹은 이제 상품화하실 때 저희들 좀 이런 걸 보시고 좀 괜찮으시면 저희들이나 이제 가까운 파트너분들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것들 좀 이렇게 서포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1층에 부스 앞에 저기 입구 앞에 부스가 지금 방금 말씀 UDC 고 데모예요. 데모고 전문가분들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하신거나 이런 거는 저도 내려가고 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같이 좀 이렇게 좀 대화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제 세션을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